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5G 관련주들입니다. 하반기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줄 만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KMW, 유비쿼스, HFR 이렇게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한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5G 지금 재미없어,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으신데 근데 이게 투자의 관점인가 싶습니다. 자, 5G에 관심을 왜 가져야 되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다들 이미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테고 장황한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다만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5G 폰 진짜 5G가 맞을까요? 5G는 초고속 그리고 대량의 전송량, 이게 핵심인데, 기존의 4G, LTE라고 하죠. 네, 이게 주파수 영역이 2.8GHz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5G 주파수 영역이 3.5GHz입니다. 별로 차이가 안 나죠? 당연히 우리가 체감하는 5G 시대는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5G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28GHz가 되어야 해요. 자,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지금 여러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는데,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산업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우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5G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이 대표적인 미래차죠. 헌데 이 인공지능도 결국 데이터의 수신 속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야 운전하면서 직관적으로 운전 조작을 할 수 있겠지만, 인공지능은 결국 데이터의 속도와 처리 용량으로 판별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의 5G 속도는 이 데이터 속도와 처리 용량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홀로그램 마찬가지죠. 5G 속도와 데이터 용량이 기반이 되어야 이러한 컨텐츠든 제품이든 상용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하는 4차 산업, 이 4차 산업에서 일단 기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5G입니다. 당연히 5G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같은 사항입니다. 농사로 먹고 살 나라가 아니라면 5G 경쟁력은 이제 필수가 된 거죠. 해서 5G는 매우 관심을 갖고 투자자로서 우리가 봐야 할 산업입니다. 산으로 따지면 좋은 산이에요. 5G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산은 잘 고르신 겁니다. 다만 여기서 잘 자랄 나무를 선별해야겠죠. 보통 이를 탑다운 방식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우린 투자자입니다. 돈 넣고 바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면 투자가 아니라 슬롯머신 아니면 복권 긁어야죠. 자, 5G에 왜 투자해야 하는지, 투자의 본질적인 점을 먼저 언급드렸습니다. 바로 종목 살펴볼게요. 자, 7월 23일 미국에서는 주파수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꼭 이렇게 일정분에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5G 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집중해서 살펴볼 일정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5G 업황에서는 긍정적인 일정분이 있기 때문에 코앞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자, 이 주파수 경매 쉽게 이해하세요. 본격적으로 미국도 5G 산업에 움직인다.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본격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군사용 주파수인 3.5GHz를 일반 기업들의 5G 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사업인데, 여기에 버라이즌과 AT&T, T모바일 등 우리나라로 따지면 SK텔레콤, KT, LG U+ 같은 대형 이통사들이 이 주파수 선점을 위해서 경매에 참여할 전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죠. 이 3.5GHz 안 돼요. 결국 미국 또한 28GHz 주파수 영역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기지국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근데 미국 땅 크게 보세요. 엄청나요. 자, 중국은 이미 너무 많이 언급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 이제 미국은 1200조를 5G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5G에 관심을 갖고 보신다면 올바른 판단하고 계신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쪽만 본다면 우리나라 5G 부품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기회가 왔어요. 미국 이통사들이 경매에 참여하는데 미국 정부죠. 자국 정부와 중국의 관계에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화웨이를 비롯해서 GT, 텐센트 등 중국의 ICT 기업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허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그리고 노키아, 에릭슨 등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 보고, 우린 5G 관련주 중에서도 이들과 연결고리가 더 끈끈한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KMW 5G 대장주였지만 최근에는 다소 조용한 종목이죠. 하지만 저희는 하반기를 기대하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무선통신 부품, 기지국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안테나, 필터 등 또 만들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중국의 GT 등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5G만 구축해서 일단 중국 기업들이 배제가 된다고 했죠. 그 부분은 다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핵심은 이거죠. 삼성전자와 미국 기지국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중입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자, 뭐 이런 건 이전에 회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지라 넘어가고, KMW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KMW 정리 영상이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핵심은 이거죠. 전 세계 대부분의 고객사를 KMW는 바운더리 안에 넣어두고 있다. 그리고 안테나, RRH, RF 부품, 스몰셀 등 5G 부품 장비 대다수를 KMW는 만들고 있고, 화웨이를 제외한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GT까지 고객사를 두고 있다. 일단 미국향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중국도 놓치진 않습니다. 중국도 엄청난 5G 인프라 구축을 천명한 상태인데, 여기서 보이시는 GT는 화웨이와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이 GT에도 KMW는 필터를 공급하고 있고, 그 물량은 점차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이 여기 있네요. 조금 더 자세히 언급드리면, GT는 중국 5G 시장 내 통신 장비 점유율이 30에서 40%가량 예상되고 있는데, KMW의 경우 GT 내 필터 납품 점유율이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 공장의 K8을 늘리기 위한 증설도 이뤄졌고, 자, 올해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기대가 되었지만, 사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이는 하반기 공급으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으로 커버하는 부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기저효과를 누린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미국향 공급 체결도 이루어지고 있고, LTE 시절에 퍼지 시절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미국의 RRH 통신부품 장비를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차후 MMR 장비 공급의 기회도 충분히 다분한 상황이에요. 자, KMW 배경만 본다면 지금은 기회의 시점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움직임이 둔한 이 시점이 결코 5G 부품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는 기업인 점, 이 점만 알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볼게요. KMW 차트 짧게 볼게요. 이거를 조금 확대할게요. 자, 코로나 사태 이전, 이때가 코로나 사태가 터진 때죠.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 이전의 주가는 이미 회복해준 상태이고, 더 나아가 이전까지 57,000원, 이 57,000원이 강한 저항 구간으로 막혀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지수의 V자 반등과 함께 KMW도 주가는 57,000원을 뚫고 포지션 업된 상황입니다. 이전까지 강한 저항 구간인 57,000원, 이걸 그어볼까요? 57,000원을 강한 지지 구간으로 지금은 바뀌어진 상황이죠. 다만 상단 65,000원, 500원은 강한 저항 구간으로, 다시금 하단 57,000원, 상단 65,500원, 이 가격 밴드 내에서 주가는 일정 기간 박스권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5G 향후 모멘텀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KMW는 충분히 이 기간을 통해서 물량은 소화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나갈 물량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었다 보고, 투자의 관점으로 중장기 성향의 물량들이 잔존한다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수급 동향을 한번 체킹을 해본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은 웨인의 매집이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1년 동안의 매집 동향만 본다면 개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죠.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3월, 4월 이 이후부터는 웨인이 우위를 가지고 조금 더 매집에 집중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까지만 짧게 살펴볼게요.
네, 그리고 실적분만 본다면 작년에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엄청난 실적 성장을 기록했고 올해도 작년만큼의 실적 상승폭은 아니겠지만 하반기 실적 모멘텀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 해서 안정적인 실적 추이는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상향이 더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배경은 만들어졌지만 주가가 지금 기대만큼은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이러한 배경을 버리고 종목에 대한 관심까지 버릴 필요는 결코 없다 이렇게 보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KMW 현 시점도 모아가기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괜찮다 보고 있습니다. 방망이 짧게 잡고 매매하더라도 저희는 아래 57,000원까지는 룸을 두면서 여유를 갖고 투자 관점 잡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다음 유비커스와 유비커스 홀딩스 같이 살펴볼 텐데 뭐 이런 부분은 다 넘어가고 포인트만 잡을게요. 자, 유비커스는 무선 통신 장비가 아니라 유선 통신 장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보통 스위치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KT, LG U+를 주요 고객사로 보유한 국내 유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을 1위 기업이라는 점 여러분께서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고, 자, 저희가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은 유비커스 USA라는 미국 법인 때문입니다. 이 유비커스 USA는 유비커스 홀딩스도 주목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주사인 유비커스 홀딩스가 유비커스 USA의 매출 수혜분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이기 때문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배경은 나쁘지가 않아요. 현재도 미국 통신사업 및 네트워크 사업자들과 장비 납품을 위한 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미국은 지금 중국 제품을 꺼림칙하죠. 하지만 유럽 기업들 제품은 상대적으로 고가입니다. 해서 제3의 대안으로 유비커스가 검토되고 있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유비커스 USA를 통해서 직접적인 고객사 확보가 현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미국 법인을 설립해서 미국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고객사 확보 영업이죠.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유비커스와 유비커스 홀딩스를 주목해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미국 케이블 TV 사와도 통신장비 공급이 진행 중이고, 즉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이고 활발히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기업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비커스와 유비커스 홀딩스라는 점 우리는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보다는 미국에 초점을 맞춘 기업이에요. 자, 개념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도 무선이 먼저 깔려요. 5G망도 무선이 먼저 깔리고 먼저 구축되고 그 뒤에 보통 유선망이 구축되는 구조인데, 왜 유선망이 필요하냐? 무선망으로는 무선만 가지고는 폭증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5G가 고용량 뭐 많은 출력수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트래픽이 증가하면은 그 부분을 커버리지 할 수 있는 유선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비커스라는 기업도 필요한 거예요. 자, 차트 한번 짧게 볼게요. 먼저 유비커스, 우선 우리가 이전까지 강하게 저항받는 구간이라 봤던 33,500원, 이 구간은 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세 나와준 이후에 돌파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4만원까지 트라이 해주는 모습, 빈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현재 4만원을 위해서 위치해 있는데 그래도 우선 당장 우리가 볼 수 있는 구간은 39,000원 39,000원 이 저항 구간,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할까요? 네, 일단 39,000원까지 볼게요. 39,000원 이 저항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39,000원 위로 지켜주는지 여부가 먼저 우리는 체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적인 목표 구간으로 본다면 5만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 기간은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명 힘의 연속성이 그리고 그 지속성이 외인과 기관보다는 짧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상승과 조정 반복하면서도 출렁임이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 진입하신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전반적인 5G 상승 모멘텀이 본격화가 된다면 대추세는 우상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아래 지지 구간으로는 33,500원 바라보고 있고, 이 구간은 뭐
전량 정리하는 손절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은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해서 다시 재진입을 노리거나 이러한 비중 조절에 대한 매매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구간으로 보이지만 결코 정리할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 지금은 섣부르죠. 지금은 섣부르다고 봐요. 기다림이 조금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39,000원 라인 위로 올라가긴 했지만 추후에 못해도 2, 3거래일 동안은 지켜주는지 여부 먼저 확인을 하시고 매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속 지켜주면서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왔다 싶을 때까지는 기다림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위에서 안 찾겨준다 그러면 이 39,000원을 아래 단기 지지구간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가겠다, 또는 39,000원 아래로 내려온다면 33,500원과 39,000원 사이 이 이격도 안에서 한동안 또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자리가 올 때까지 설정을 하시고 매수 시점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비커스 홀딩스를 볼게요. 자, 유비커스 홀딩스 상대적으로 유비커스보다는 움직임이 덜하죠. 최근에 덜한데 유비커스 홀딩스는 특징이 있어요. 조용하게 움직이지만 하지만 유비커스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깁니다. 그리고 매매 동향만 본다 하더라도 개인보다는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물론 물량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꾸준히 매수매도 반복하면서도 물량은 쌓여놓고 있어요. 최근에 1년 동안의 매집 흐름만 봐도 그렇죠. 매집의 정석이죠, 기관은. 외인도 1년치만 본다면 1년치만 본다면 기관 다음으로 외인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년치만 본다면요. 개인은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겠죠. 기다림에 지쳐서 1년 동안의 흐름만 본다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개인들이 이탈하고 그 이탈분을 기관이 받아준 종목들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리고 꽤나 단기적으로는 꽤나 이 행보 구간을 거치면서 이탈 물량과 잔존 물량이 구분이 되는 시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이러한 점을 볼 때는 현 시점도 모아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구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 넣고 당장 움직이길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은 패스하시는 게 낫죠. 하지만 투자의 관점으로 다소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구간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HFR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무선 통신용 네트워크 장비 전문 업체예요. 기지국과 전화국을 연결해주는 프론트홀, 이걸 프론트홀이라고 하는데 프론트홀을 만드는 업체다. 이게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입니다. 주요 고객사는 SK텔레콤이 있겠고,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일본의 NTT 도코모양 매출도 있습니다. 우선 이 기업의 포인트를 기억하세요. 유무선 통신장비 사업을 동시에 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프론트홀 장비는 5G망 구축의 필수인 제품인데, 이 HFR이라는 회사는 세계 최초로 4G WDM 프론트홀 장비를 최초로 상용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향 매출분도 국내 기업 중 상위에 있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이 기업의 HFR의 투자 포인트는 잡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고객사들이 있고, 그리고 간단해요. 정말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내실에 있는 회사이고, 특히 프론트홀 관련 기술은 매우 높은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프론트홀이 뭔가를 짧게 볼까요? 프론트홀이 뭐냐, 이게 자세히 설명하면 정말 어려워져요. 근데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기지국과 전화국사를 연결해주는 장비 역할을 하는 장비이다. 핵심은 이 장비를 통해서 기지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자, 생각해보세요. 기지국을 만들려면 땅도 매입해야 되죠. 그리고 관련된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야 해요.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중국이나 미국이나
땅덩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이 프론트홀 기술력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HFR은 그러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은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도 제가 언급드렸네요. 결국 통신사들의 원가 절감을 돕기 위한 장비가 프론트홀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고, 주요 수출 지역인 북미 시장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12.3%의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빌딩 솔루션도 있는데, 이것도 쉽게 이해하세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장비와 그에 따른 관리입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나 지하 등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건물 내부는 송수신이 다소 외부보다는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5G 원활한 송수신을 위해서는 인빌딩 작업도 필수라 보고 있고, 그 인빌딩 기지국 투자 확대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강하죠. 그리고 현재 SK텔레콤의 5G 인빌딩 중계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50억이었는데 이 인빌딩 중계기 매출이 올해는 5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마찬가지로 사실상 상반기 코로나 때문에 기지국 확대가 잠시 주춤하면서 이 매출 성장 폭도 기대보단 낮아질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성장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기술력과 부품을 만들고 있고, 프론트홀 분야에서도 차세대 프론트홀 장비를 또 개발하면서 이쪽 분야에서도 핵심 사업 부분에서도 지속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볼게요. 자, 차트 짧게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상 121선 이평선 걸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급격한 시장에 밀림이 없다면 보통 지금 이 종목 HFR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봉상 60일 이평선은 지켜주는 종목이에요. 현재 이 60일 이선이죠. 60일 이평선은 지켜주는 종목인데, 지금은 이 60일 이평선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재차 안착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35,000원 부근인데 35,000원 아래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35,000원을 단기적으로는 저항 구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위치이기도 해요. 소폭일지라도 이걸 조금 더 확대할게요. 자, 소폭일지라도 상승과 조정은 반복하면서도 저점은 높여주려는 모습, 종가관리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부분이고, 보통 이러한 그림이죠. 분명한 저항선은 이렇게 맞고 있고, 저점은 이렇게 계속 높여진다. 보통 이러한 움직임, 삼각수렴이라 하죠. 자, 저항선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저항선을 건드려주는 빈도가 높다, 잦아진다, 결국 돌파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라고 보는 부분이고, 이후에는 큰 상승폭을 가져다 주진 못해도 안정적으로 이 35,000원 60일 이평선은 위에서 안착해주면서 다소 지루할 수도 있는 흐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유비커스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돈 넣고 갑자기 빵빵 터지길 기대하신다면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아요. 하지만 이 기업의 투자 포인트 우린 알고 있잖아요. 긴 호흡으로 본다면 이 기업이 글로벌 5G 시장에서 도태될 수는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해서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35,000원 아래에 위치해 있다면 조금씩 모아가기에 전혀 나쁘지 않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영상이 조금 길었죠. 오늘 이 세 종목 KMW, 유비커스 홀딩스, HFR 까지 봤는데, 오늘 이 세 종목 투자 관점 잡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에는 총정리 2탄이라해서 에이스테크, 서진시스템, RFHIC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여기 저희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다면, 여기 깜빡거리고 있는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로 시초가 단타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초가 단타 매매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손이 조금은 빠르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에게 더 도움이 될 듯하고, 오늘의 결과만 짧게 살펴본다면 덕신아우징, K매치 하이텍, 서울바이오시스 세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